오늘 강의가 31강입니다. 31강이고 오늘은 지금 저번에 그 재무제표 관련한 그쪽 강의하자고 했었는데 먼저 그거 하기 앞서서 지금 현재 그 상품 배정 시스템이라든가 2년차 케어 플랜 회원사들을 이제 그 위한 어떤 상품 배정 시스템이라는 그 현황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녹화하고 있는 장소는 지금 이제 본사 이번에 이전한 곳 대회의실입니다. 대회의실이고 현재 회의실이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지금 세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회의실에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번에 그 강의장보다는 작아요. 강의장보다는 작은데 그냥 아기자기하게 시작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최근 올해 1월 달부터 이게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현재 케어플랜 이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부분 설명해 드려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이제 날 잡고 아예 처음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그 이제 첫 이슈가 처음 이제 작년에 이 정도까지 온 이슈가 뭐였냐면은 초창기 때 계약하셨던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원래 저희의 이 비즈니스 모델이 원래 어떤 구조였냐면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이제 관련된 교육을 진행을 하고 1년이 끝난 시점에 저희가 이제 상품 데이터베이스를 들여서 직접 판매를 하시고 직접 CS를 하시고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원래가. 그래서 직접 상담하고요. 상담이라든가 뭐 발주라든가 뭐 이렇게 상품 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직접 하시게 이제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이제 계약을 진행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뭐 두 가지 이슈였었죠. 하나는 이제 그 세월호 사태가 벌어지면서 국내 내수 경기가 급냉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 이제 셀러 퍼포먼스 3.0 셀러 퍼포먼스 3.0이 지난해 이제 7월달에 이제 발표가 되게 됩니다. 셀러 퍼포먼스 3.0의 핵심은 뭐냐면은 기존에는 이제 고객이랑 이제 셀러랑 이제 대립이 발생했을 때 거의 중간에 이베이가 관여를 해가지고 판정을 해주는 거예요. 너 한마디 해봐. 이제 재판관처럼 너 한마디 해봐. 그래서 서로 간에 딜을 한 다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야 네가 잘못했어. 셀러가 잘못했어. 아니면 바이어가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해서 판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셀러 입장에서 그래서 네거티브를 이제 받으면 그게 이제 1카운트가 돼서 이제 계정 상태 안 좋아지는 거였는데 셀러 퍼포먼스의 3.0의 이제 크게 두 가지 핵심은 뭐냐면 고객이 클레임만 걸면 그게 카운팅으로 매겨집니다. 억울하든 뭘든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고객이 클레임만 걸면 바로 카운팅으로 매겨져서 제 계정 상태 바로 다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합리적이고 정확한 그런 이슈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고객이 기분 나쁘다라고 하면은 그냥 클레임만 제기해버리면 저희한테 완전 불이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전에 등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TR 등급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어버브 스탠다드가 있었고요. 스탠다드 등급이 있었고 빌로우 스탠다드가 있고 이제 서스펜션이 있었죠. 이거는 정지입니다. 일단은 정지 보통 아래 보통 위 탑 셀러 퍼포먼스의 3.0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탑의 이 비율을 현재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적당히 노력하면 탑 레이티드가 됐던 것들이 이제 정말 소수만 탑 레이티드가 되게. 근데 이게 의도하는 바가 뭐였냐면요. 이게 이베이 역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베이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랬었습니다. 초기 때 뭐 한 10년 전에는 파워셀러 그러니까 한 달에 뭐 1,000불, 2,000불 그 정도만 판매가 된다 하더라도 파워셀러로 줬었어요. 파워셀러가 되면은 수수료가 20%가 감면이 되는 거죠. 그 중간에 또 업그레이드 된 게 뭐냐면 파워셀러 중에서도 TR셀러를 수수료 감면을 해주겠다. 그러다 이번에 셀러 퍼포먼스 3.0이 나온 게 뭐냐면 이 TR이라는 조건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 10명 정도 TR이 됐다면 지금은 거의 1명 정도? 그게 뭐냐면 자신들의 수익을 이렇게 그 할인해주는 그 범위를 확 줄여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버렸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전에는 이 보통 스탠다드 등급을 있었는데 지금은 스탠다드 등급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버브 스탠다드에서 바로 빌로 스탠다드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얼마나 셀러들한테는 안 좋은 거냐면
고객이 클레임을 걸었다는 그 이슈만으로도 바로 네거티브가 되는데, 전에는 보통 어버브 스탠다드에서 스탠다드 등급으로 떨어지면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가지고 다시 어버브 스탠다드를 올려야 되겠다, 이런 잠시 어떻게 보면 경고장 같은 그런 이제 대비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돼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면서 어버브 스탠다드 바로 빌로 스탠다드로 떠들어지는 거예요. 빌로 스탠다드가 되면은 이런 거죠. 고지서로 얘기하면 고지서 일단 너한테 딱 당신한테 줘버리고 이거에 대해서 하자가 있으면 법원에 가서 항의를 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다시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 정책의 이제 종합적인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사람이 관여했던 걸 사람이 관여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등급 체제를 만들겠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내가 이베이인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 그래서 아마존이랑 똑같은 매출이 나오는데 순이익은 3분의 1밖에 안 나와. 그래서 우리 사람 좀 잘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역시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 결과 올해 1월 달에 이베이 전체 직원 중에 약 25%를 감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0명이 있었다면 그중에 250명을 퇴사시킨 거예요. 1월 달에 일괄적으로요. 거기에다 또 이제 보니까 어중이 떠중이 최하위에 있는 셀러들 30%보다는 최상위 셀러 30%가 더 많은 수익을 거두는 거죠. 그래서 최하위 셀러 아니면 중간 이상의 셀러들을 다 커트를 시키겠다고 지금 사정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희가 우리 시스템이 불합리하든 합리적으로 느끼든 안 하든 나는 우리는 상관없어. 그래서 작년에 이런 상황을 겪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1년차 비기너스 플랜이 끝나고 나서도 절대 쉽게 사업하기는 너무 어렵겠다는 생각을 저희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약 한 8월 달 정도 셀러 퍼포먼스가 약 7.0, 3.0이 7월 달에 발표됐으니까 저희가 8월 달부터 내부 시스템을 이제 개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변경을 하기로 했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직접 하십시오. 저희가 상품 데이터베이스 3,000개, 4,000개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리밋이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바뀌어서 상품을 정말 잘 팔릴 만한 상품을 하나씩 배정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 8월 달부터 상품 배정을, 사장님들한테 좋은 상품을 잘 배정하는 것이 테라노바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제 작업을 들어갔었죠. 그래도 기본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그에 관련된 시스템 개발하는 데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4강, 5강, 6강, 3강에 걸쳐서 이제 시스템 설계 페이지가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그런 이제 발전 단계의 전철이죠. 그래서 그때 강의했던 내용은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현재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고, 현재 오늘 기준으로는 현재 그 테라노바에 소속되어 있는 전 회원사들의 판매 현황이 인력이 한 명도 안 들어가고 모두 다 API죠. 서버와 서버끼리 연결시키는 API로 모두 다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기 TERP입니다. TERP.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예전에 여러분들 때 ERP 열어드리겠다 그것은 명칭을 바꿨습니다. 왜냐면 ERP 하니까 너무 많이 어려워서 명칭을 현재 그 여러분들 계약하실 때 말씀드렸던 그거는 TERP가 아니라 T포스로 바꿨어요. T포스. 그래서 맨 아래 보면 T포스로 되어 있죠. 아직 T포스는 다 완성된 거는 한 5, 6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 이용하시는 회원사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아마 이용하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TERP는 테라노바 구성원들이 물류팀, 세일즈 운영과, 각 일본 법인, 미국 법인, 각 모든 부서들, 각 팀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냥 내부 사이트죠. 현재 이 사이트 보시면 여기 세일즈 교육팀부터 해서 쭉 이렇게 메뉴가 많이 나오죠. T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T클라우드는 이제 종합 데이터베이스 관제 시스템인데 T클라우드는 개발하는데 약 3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현재 보시는 이 ERP 같은 경우는 개발하는데 한 5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뼈대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응용하는 페이지 만드는 거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든 테라노바 코리아에 있는 지금 현재 EB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회원사들은 글로벌 판매량이나 이 사이트에서 모든 상품 정보를 다 가져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사람이 한 명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냥 팔짱만 끼고 있어도 새벽 2시, 1시, 오후 3시, 4시 그럼 계속 판매가 되는 거예요. 현재 오늘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판매된 거는 이제 하만 JBL이라는
브랜드죠. 이건 헤드폰, 아웃도어 가방. 100불, 112불, 179, 178, 569, 690, 111, 44, 404, 172, 381 이런 식으로 계속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온 걸 가지고 구매국, 한국에서 구매하는지, 그리스에서 구매하는지, 일본에서 구매하는지, 미국에서 구매하는지 어떤 그런 구매국에 대한 점수, 판매국, 이걸 어느 나라에 판매, 미국에다 판매하는지, 중국에다 판매하는지, 수익률 0에서 3%까지, 3에서 6%까지 그런 다 수익률로 또 가중치를 또 매기고요. 판매 시기 1년 전에 100만 개 판매된 것보다는 지난주에 1000개 판매된 게 훨씬 좋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판매 주기별, 쇼핑몰, 아마존에 판매된 것인지, 이베이에서 판매된 것인지, 기타 마켓에서 판매된 건지, 판매가도 이왕이면 100불짜리 10개 판매하는 것보다는 1000불짜리 1개 파는 게 훨씬 낫겠죠. 출시일도 1년 전에 출시한 제품 같은 경우는 케어플레이 회원사들한테 배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왜냐면 그 제품 언제든지 단종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출시가 이번 주에 출시됐다. 이거는 케어플랜 배정하기가 너무 좋죠. 왜냐면 앞으로도 최소 1년 동안은 단종될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다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단순히 많이 판매됐다고 해가지고 수익률이 높다 해서 무조건 수익이 커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수익률 곱하기 회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짜리 수익률이 10%짜리 상품이고 50%짜리 상품이 있다면 회원사들은 대부분 50% 상품이 좋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재고자산 회전율입니다. 10%짜리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 회전율로 이거를 100전 수 있다. 이거는 뭐 월간 100개 정도 판매된다. 이거는 월간 5개 정도 판매된다. 이거 2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단위 수익금으로 했을 때는. 근데 이렇게 10%씩 100 해보면 어떻게 되죠? 100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런 것을 다 로직화 시켜가지고 만들어진 페이지가 이 글로벌 아이템 분석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아이템 분석 페이지에서 진행된 거는 수익성, 단순히 수익률의 개념이 아니라 수익성입니다. 단위 자금을 가지고 단위 기간 동안 돌렸을 때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가장 큰 상품이 나오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현재 오늘 기준으로는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게 약 2,565개고요. 현재 데이터 통계상으로는 현재 테라노바 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상품 데이터베이스가 현재는 55만 개입니다. 55만 개가 가능했던 게 뭐냐면은 아까 API 말씀드렸죠. API는 뭐냐면 예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회원사한테 드리려고 하면 엑셀로 다운받아서 이렇게 드렸는데 그 데이터 모수가 너무 클 때는 서버와 서버끼리 서로 연결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신규 데이터를 10만 개를 넣어버리면 상대방도 10만 개를 바로바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에서 판매된 내역을 저희가 이베이 로그인해서 엑셀로 다운받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베이와 저희 서버끼리 연결시키고 나서 거기는 뭐 승인을 거쳐야 되는데 승인 과정 거치면 사전비밀 판매가 되면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저희가 알아요. 바로바로. 그래서 그런 걸 이제 API라고 하는데 현재는 한국은 다나와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 그 사이트랑 지금 API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카카쿠닷컴. 한국말로 가격닷컴이죠. 카카쿠닷컴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가격 비교 사이트인데 거기랑도 API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10만 개 사라졌다. 그럼 저희가 실시간 10만 개 사라진 걸 알고 10만 개 등록됐다. 바로바로 알아요. 그래서 현재는 약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돌려봤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가지고 있는 한 55만 개, 그 중에 단 한 개라도 판매된 적이 있는 상품 수가 약 한 3만 개. 그 중에서도 사장님들한테 2년치 케어플랜 회원사들한테 상품을 배정할 수 있는 모수 같은 경우는 현재는 2,565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마 현재 추세대로 가면은 이번 달 올해 말까지 한 5,000개, 특히 이번 달 말에 한 5,000개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회원사당 상품을 한 2개 정도, 평균 2개 정도 배정한다고 봤을 때 현재 이 상황으로도 회원사 1,200개 회원사한테 배정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포기를 하지 않고 더 많이 만든 이유는 뭐냐면 모수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수익이 더 커진다는 얘기고요. 현재 그래서 이 글로벌 아이템 분석 페이지까지 나오는 이 과정에는 사람이 한 명도 투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스템에 현재 여기 자세히 글씨가 아마 안 보이실 텐데 구매가 같은 경우는 1111 됐는데 여기 한 네 번째 상품 같은 N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에서 매입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이 순간 아침 9시부터 지금 이 순간 엔화환율이 바뀌었다 그러면 저기 순위가 또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데이터는 항상 리얼타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환율 데이터를 뭐 저희가 다시 재입력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 새벽 4시 정도에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갈아엎고 다시 동기화시키는데 아마 그게 서버가 이 프로그램 하나만 돌리는데 아마 1시간 정도 동기화를 시킵니다. 왜냐면 이 한 줄이 나열이 되는데 이 한 줄 나열되는 이 데이터에 들어가는 이 데이터 모수가 몇 개냐면은 한 90여 개 정도가 됩니다. 상품을 구매했다, 판매를 했다, 물류센터 가면 물류센터 가로 세로 측정하고 중량 체크하고 포장한 다음에 측정하고 그다음에 거기 관련된 UPC 코드, EAN 코드, 그다음에 전압이 몇 볼트인지 아니면 이게 글로벌 버전, 인터내셔널 버전인지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어떤 구조로 되고 있냐면은 이베이에서 판매가 됐다. 판매가 된 순간 저희 데이터베이스로 바로 당겨옵니다. 그럼 저희가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베이에서 판매된 데이터를 가지고 테라노바에 오면은 테라노바에서 구매를 하겠죠. 그럼 구매를 하면 구매 정보에 대해서 또 다시 입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 데이터가 원래 공이 요만했었던 게 여기 되면 이만큼 커지겠죠. 먼저 이거부터 생각이 되겠죠.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 상품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가져오면 T클라우드에서, TC에서 가지고 있으면 요만하겠죠. 요만한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마켓에 이베이라는 마켓에 리스팅하겠죠. 리스팅해서 이제 판매가 되면 얘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 T클라우드에 있는 시스템의 데이터에다가 실제 판매된 데이터, 미국에다 판매됐다, 캐나다에 판매됐다, 이런 판매 정보, 얼마에 판매됐다, 이런 정보들이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커지죠. 그럼 저희가 또 테라노바에서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하면서 구매에 대한 정보, 오늘 얼마 구매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리스팅할 때는 26,000원이었는데 구매할 때 24,000원 떨어졌다. 그것도 최신 정보거든요. 그럼 그 내용이 또 업데이트돼서 이만큼 커집니다. 그럼 또 그게 저희 물류센터에 또 도착하게 되겠죠. 물류센터에 이제 도착하게 되면은 그걸 또 가로 세로 사이즈 재고, 사진 찍고, UPC 코드, 바코드부터 해서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 모든 정보를 또 다 사진을 찍습니다. 모두 다. 그럼 그 데이터가 이제 더 커지는 거죠. 더 커지게 된 걸 가지고 다시 재집계를 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리스팅했을 때는 이익이 난다고 했는데 판매를 보니까 손해가 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제품이 구매를 할 때 테라노바콜에서 이제 TV에서 이제 구매를 할 때 보니까 공급처에서 그러는 거죠. 이제 3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단종이에요. 이런 것도 다시 또 탈락이 되는 거죠. 또 그런 것도 떨어뜨려야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계속 지금 서버를 동기화시키고 있죠. 이거는 아침 7시부터 지금까지 그 사이에 변경된 데이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다 집계를 해가지고 2년차 회원사들한테 배정할 수 있는 상품들 현재 수가 2,565개입니다. 2,565개. 현재 이 분석 페이지의 핵심이 이제 뭐냐면은 단순히 수익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수익률 곱하기 누적 판매량이 매우 높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판매 시점이 최근에 가까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상의 데이터, 추측성 데이터 전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돈을 쓰시는 분들이라서 절대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판매 시점이 근접할수록 좋아야 되고 리얼 데이터, 그 다음에 신뢰도가 높아야 되고 라지 데이터가 됩니다. 데이터가 작은 데서 데이터 추출물에 내놓으면 그건 오차가 많겠죠. 그래서 모 데이터가 커야 되겠구나. 구매국, 판매국, 수익률, 판매 시기, 쇼핑몰, 판매가, 출시, 판매량 등을 다 고려해야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게 실시간 추출 쪽인데 작년에 이제 혹시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세기 PNC 제품을 가지고 약 1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돌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해서 뭐 상품이 이렇게 판매되는 그런 현황 같은 거 엑셀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그 영상의 부정적인 부분이 뭐였냐면 그 리스트를 뽑아내는데 저를 포함해서 저희 관리자 직원이 3명이 붙어서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추천하고 골라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 제품을 추천하는데 시간이 리얼타임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한 게 현재는 그래서 이렇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제 회원사가 이제 케어 플랜이 이제 배정이 된다. 그러면 여기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약 그 회원사가 2개 정도 제품이 배정이 된다. 2개 정도가 배정이 된다. 그러면 여기 곱하기 한 5배수, 한 10배수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배수 정도의 상품을 일단은 추립니다. 그 당시에 바로 추린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판매 MOQ와 구매 MOQ
MOQ 그 다음에 발주 입고 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입고 계획을 공급처랑 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판매 MOQ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연간 6회전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데 2개월에 완판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한 100개 정도 판매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공급처에다 했더니 공급처에서는 안 돼요. 저희 MOQ 되려면 한 200개는 사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서로 딜하는 거죠. 사장님 그럼요. 이거 그냥 100개 맞춰주시면요. 저희가 다른 상품 하나 더 살게요.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딜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딜을 맞추고 또 그 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언제 필요하냐면요. 다음 주에 사용하게 해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럼 또 안 되는 거예요. 뭐 90일 뒤에 들어옵니다. 120일 뒤에 들어옵니다.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아까 이제 10배수였던 게 이제 5배수로 줄어듭니다. 5배수로 줄어들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또 뭐였냐면 전에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회원사들한테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이 얼마 정도가 걸렸냐면은 한 30일에서 한 50일 정도가 걸렸었어요. 왜냐면 이 공급처는 공급처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제조 대부분 저희 제품이 거기서 수입품이다 보니까 수입국, 제조국이랑 서로 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저희가 또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오류가 발생했냐면 현재 여기서 이 글로벌 아이템 분석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들은 이베이에서 판매된 현황을 분석을 해서 알고리즘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회원사들한테 주로 타겟으로 결정해드리는 아마존의 데이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베이가 많이 판매됐으니까 이베이에서 판매가 많이 됐으니까 아마존은 잘 판매되겠지라고 하지만은 그 추측성 데이터 가지고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회원사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이게 지난 4월달 5월달까지 배정되신 분들이 보통 여기 3번까지 해서 그냥 끝냈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배정되신 분들은 4번 항목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또 5배수의 상품을 5배수 상품을 2개씩 저희가 소매가로 구매합니다. 그냥 도매가로 구매를 못하고요. 소매가로 구매합니다. 왜냐면 현재 케어플랜의 계약 조건은 뭐냐면 반품이 일어날 경우에는 반품을 원할 때 언제든지 24시간 저희가 바로바로 받겠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을 아예 안 만드는 게 서로 중요하죠. 그래서 5배수씩 2개씩을 구매합니다. 그럼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아마존에 또 입고를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입고를 시킨 다음에 입고된 데이터를 가지고 판매 현황을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상품, B, C, D, E라는 상품을 보내본 다음에 동일한 날 보내요. 동일한 날 본 다음에 동일한 날 우리 그 초등학교 때 달리기 하죠. 달리기 할 때 요이 땅 하면은 출발하죠. 그 중에서 1위로 완판되는 그 상품을 현재 회원사한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5배수씩 2개씩이라 하지만 이게 왜 또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아마존에 입고시키고 첫 판매가 이루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가 걸리냐면 약 일요일까지 끼게 되면 약 7일에서 10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 판매 현황 데이터를 뽑아놔야 되기 때문에 총 며칠이 걸리냐면 약 10일 정도를 돌려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20일이 더 플러스가 되게 됩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 요즘은 30일에서 50일이 아니라 50일에서 70일 정도가 현재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제 형식이 이제 갖춰지게 된 게 언제였냐면 올해가 지금 8월이죠. 약 한 4월달, 5월달 경우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저희도 테라노바도 그다지 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와야 되죠. 이제 회원사들 대상으로 하니까 이제 2년차 케어플랜 회원사들 대상으로 하니까 저희가 이제 풀어야 될 숙제가 이제 하나둘씩 더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제 저 동기가 많이 되나요? 지금 데이터를 많이 갈아 없나 봐요. 어떤 이슈가 생겼냐? 지금 파일이 현재가 없는데 한국 상품이 현재 이제 한국 경제가 지금 안 좋다고 하죠. 확실히 안 좋습니다. 현재 저희가 회원사들한테 배정되는 상품을 봐도 한국 상품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지금 현재는 해외에 있는 제품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보다는 현재 일본에서 공급받는 제품들의 가격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일본에 있는 제품을 일본 현지에서 바로 아마존으로 보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무 처리하는 것도 힘들고 회원사가 수출 실적이 안 쌓여요. 그래서 수출 타박으로는 점점 굿바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당연히 이거를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배송비는 얼마 안 됩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아마존에 입고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관세나 부가세 같은 경우는 환급을 바로 받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형식 승인이 문제예요. 형식 승인. 형식 승인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형식 승인이. 형식 승인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뭐 전파 인증, 정기 인증 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정확히 무역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비관세 장벽이죠. 저걸 받아야 되는데 저게 법률이 있어요. 당연히 법률이 있죠. 시도지사에 승인을 거치면은 수출을 전제로 수입할 경우에는 형식승인 면제 줄게 있어. 시도지사라고 그러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청, 서울시청이 되겠고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시청이 되겠죠.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해봤더니 월요일날 서류를 제출했더니 금요일에나 승인서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수입할 때마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법은 이때 현실적으로 이게 안 맞아요. 적용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이거 문제 못하진 않겠지만 이게 참 회원사들한테 문제가 많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기획과 쪽에서 진행을 하다가 유니패스에 이제 메뉴가 새로 생긴 메뉴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유니패스에 메뉴가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들 매일 들어가시는 그 유니패스에 그래서 그 메뉴에서 신청을 하는 메뉴가 새로 생겼고 그 메뉴에서 신청을 하면은 오전 9시에 신청을 하면 오후 1, 2시면 승인서가 나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유니패스 내에서 움직이니까 데이터가 서로 동기화도 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래가지고 현재 일본에 있는 제품을 한국에서 들어왔다가 아마존으로 보내는 과정이 굉장히 간단해졌어요. 더 간단해진 건 뭐냐면 일본 외에 기타 국가에서 들어오는 것도 그냥 들어오는데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별도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유니패스 상에서 뭐든지 다. 그래서 이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이것이 아주 원활하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됐던 뭐 그런 회원사분들도 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저희도 좀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분은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또 그 다음 과정 이제 두 번째 이제 이슈가 생긴 겁니다. 또 두 번째 이슈가 뭐였냐면 그래서 현재는 회원사들한테 배정되는 상품이 어느 나라에서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모두 다 수출 시적으로 쌌습니다. 정립이 돼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이슈가 뭐냐면 당연히 한국에서 아마존을 발송할 때 수입했던 관부가세를 다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입자나 수출자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수입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회원사가. 관세도 이제 회원사가 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회원사가 이제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일이.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초반 케어플랜 회원사들 같은 경우는 수입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도 되고요. 근데 이게 너무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또 이것도 관세법이나 협의를 하고 저희가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관세법에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테라노바에서 그렇게 합니까? 수입할 때는요. 테라노바 다 수입하세요. 테라노바 명의로.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요. 테라노바에서 수입을 하고 여기 이제 회원사를 하겠습니다. 회원사한테는요. 분할증명서를 끊어주세요. 분할증명서. 그러면은 관세나 그런 건 테라노바 코리아가 내는데 관세만큼은 회원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다시 말씀드리면 회원사는 수입 신고도 할 필요 없이요. 수출 신고만 해도 돼요. 현재는요. 근데 분할증명서도 발급을 받아야 되면서 회원사가 관세환급 신고도 해야 되니까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했던 수출 신고는 좀 이제 내용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한 3만 원 가량 될 겁니다. 그래서 관세법인에서 저희가 이걸 의뢰했더니 그러면요 수출 신고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해드릴게요. 해서 수출 신고까지 해서 수출 신고, 분할증명서, 관세환급까지 과정해서 모두 다 3만 원의 회원사 업무를 다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는 뭐냐면
현재는 오늘 기준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오늘 기준으로 회원사가 매일매일 한 달에 한 번씩 하셔야 되는 수출 신고를요. 현재는 관세법인에서 다 해줍니다. 그래서 회원사가 수출 신고를 따로 하실 필요가 현재는 없습니다. 수출 신고가 업무가 많았었죠. 그래서 업무가 지금 현재는 제로가 됐어요. 없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끝난 내용이 아니라 좀 더 내용이 이제 더 업그레이드 생기면 지금 통관이나 이런 거 다 간단히 해결됐죠. 결국에는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이제 회원사들 때문에 이제 이것저것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뭐냐면 MD들이랑 협의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회원사들에게 수익을 더 많이 안겨줄 것이냐. 수익을 안겨주는 건요. 더 많은 상품을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아까처럼 지금 상품 데이터베이스 2,500개나 돼 있지만은 극단적으로 저희가 상품 데이터베이스는 25,000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회원사들한테 더 많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상품을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가 다시 이제 계속 검토를 한 끝에 이베이에 대해서 이베이라는 시장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을 하기로 했죠. 이베이는 뭐지? 특정 제품을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셀러를 찾을 수 있는 가격 비교 사이트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현재 비기너스 플레이 회원사들을 통해서 이베이에다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저희도 항상 그러지만 도매 거래처 찾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어중이 떠중이도 많고 쭉정이들도 많고 사기꾼들도 많고. 근데 그게 아니라 도매 거래처를 찾자. 이런 이슈가 이제 생겼었죠. 혹시나 이 설명을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맨프로토 410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맨프로토 410이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이 제품은 수익률이 너무 좋아요. 수익률도 좋고 판매량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한국의 세기PNC라는 곳에 이제 공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회원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회원사한테 배정이 됐는데 그 제품이 세기PNC에서 재고를 완전히 다 소진시켜 버린 거예요. 다 완판이 돼서. 그래서 다시 추가 주문을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추가 주문을 했는데 언제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이제 입고도 중요한 거예요. 90일 뒤에 들어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요? 배로 들어와서요. 그러면 저희가 MOQ의 2배 물량으로 사겠습니다. 그럼 비행기로 좀 들어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안 됩니다. 거절당했어요. 이탈리아 본사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제품을 포기를 했는데 솔직히 이제 우스갯소리로 잠자면서도 이 제품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제품이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잠자다가 문득 일어나가지고 야, 어떻게 이거 구해야 돼? 그 이베이에서 찾아보자. 그래서 이베이에서 찾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서 리스트에서 안 나오는데 그리스에 있는 셀러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리스에 있는 셀러한테 찾아가지고 매입을 했는데 세기PNC에서 부가세 제외하고요. 세기PNC에서 얼마에 받았다? 18만 원을 받았나? 한 7만 원을 받았나? 뭐 그 정도에 이제 매입을 했죠. 근데 그리스 셀러한테 한국까지 운송비까지 다 포함해서 받는데 그리스 셀러 얼마에 받았냐면 15만 8천 원을 받았어요. 지금 환율로. 그렇다고 해서 LC를 개설했다거나 그러진 않았죠. 일단은 팔아? 알았어, 기다려. 그래서 저희 직원은 바로 출장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물건이 현재 있는 걸 보고 바로 본사에다 전화해서 바로 이체해 주세요. 바로 이체해 주니까 이체하는데 딱 2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체해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선적하는 거 보고 바로 한국 직원은 바로 돌아왔죠. 그래서 한국 직원 출장비는 한 항공권까지 해서 한 130, 40만 원 정도? 그러나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이미 아마존에 지금 현재 입고가 아마존 운송 중입니다. 한국에 들어서 검품까지 다 끝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기준으로 저희 이제 기획팀이 아니라 이제 과로 승격했는데 기획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야, 우리 자꾸 비싼 거 팔아야 되겠어. 자꾸 비싼 카테고리가 뭐니?
카메라 카테고리네. 그럼 카메라 카테고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판매하는 애들이 어디야? 홍콩이네? 야, 그럼 홍콩 셀러들 다 찾아내. 그래서 홍콩 셀러들 찾아낸 다음에 걔네랑 직접 가가지고 얼굴 도장 찍고 바로 매입해. 현재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제한할 수 있는 게 2,500개 아마 이번 달 말 정도면 3,500개, 4,000개 정도 된다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라노바 쪽에서는 현재는 이제 상품 소싱할 수 있는 폭을 훨씬 더 넓혀서 회원사들이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면요. 유동자금의 현재 이제 케어플랜 매출 공식 같은 게 현재 이렇습니다. 유동자금의 6배수 정도 됐을 때 연 매출이라고 하는데 얘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5, 6배수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배수보다는 5에서 6배수 정도 되는구나. 그 다음에 그 연간 순이익은 유동자금의 한 110% 정도, 100%에서 한 110% 정도 하는데 무난하게 달성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난하게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오늘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법무법인 쪽에다가 이런 내용을 좀 이렇게 그 최소 마진을 계약서에 넣을 수 있나 없나 지금 그걸 좀 검토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혹시나 범죄 위반이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유동자금의 110%를 이렇게 개런티 하겠다 이렇게 넣으면 안 되겠죠. 하니까 그래서 아직은 또 이거 가지고 또 저희 직원들한테 전화해서 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유동자금의 한 7, 80% 정도를 거의 계약서상에 개런티를 해서 회원사들이 좀 이제 덜 부담을 갖는 게 좀 이렇게 리스크를 덜 따는 게 어떨까 그냥 고민 중이에요. 이건 저희가 확정되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 김민정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안드로메다 빠지니까.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사들은 원래 1년 동안 잘 배우셨던 거 그 강의 내용들대로 잘 이행을 해주시고요. 또 저희는 저희대로 어떻게든지 상품 하나로 더 발굴해서 회원사한테 배정하고 또 회원사가 이제 고민하는 거 그런 부분도 또 해결하고 그러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최선 다하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결국에는 뭐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잘 되고 있어서 재밌으실 거예요. 올해는 정말 재밌을 거예요. 요즘에 이제 좀 고민이라 한다 그러면은 저 연매출을 어떻게 좀 더 올릴 수 있을까 이제 그 고민이에요. 순이익 달성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았는데 연매출 부분이 조금 이제 고민이라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같이 많이 아이디어 좀 주시고 같이 좀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런 내용들이 최근 올해 1월 달부터 올해 한 8월 달까지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과가 원래는 제휴팀, 그 다음에 셀즈 운영팀, 컨텐츠 개발팀이 있었는데 이거를 세일즈 운영과로 통합시켰습니다. 통합시켰고 여기서 이제 인력 인력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케어플랜 담당하고 계신 세일즈 기획과로 승격을 시켜서 현재 기획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제가 대표긴 하지만 세일즈 기획과의 총괄적인 책임을 제가 지금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10번째도 그렇고 무조건 회원사들 단위 자금을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켜 주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자라는 게 지금은 핵심이에요. 저희가 해야 될 일도 그렇고 나가야 될 방향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냥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는 저번에 재무제표 강의하다 말한 그 내용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